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못할 뻔했던 찐시황 다시 이어가면서 헬로 에브리원으로 항상 시작을 하는 저희 토요일의 그 코너입니다. 네,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지수도 살짝 올라와서 그래서 조금 계좌가 나아지나 싶지만 솔직히 지수와 계좌는 상관이 없다는 걸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느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안 빠지고 버텨줄 때 종목들이 또 해당되는 것만 강하고 그때 주도 섹터들이 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강하죠. 네,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얼만큼 내가 잘 발을 맞추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아이고 내 계좌 뿜뿜 아니면 지수는 올라갔는데 지난번 고점까지 다 왔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고민. 이게 지금 가장 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또 K증시 그래도 수익률 맞추고 시장에 살아나는 방법은 항상 주도주 파악하고 주도주가 될 것들 미리 좀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거기서 움직였을 때 가장 큰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좀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도주 찾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K증시의 특성이고 또 종목 차별화, 섹터 차별화가 된 장세에 가장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지수 흐름들과 함께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물론 첫 번째 중요합니다만 거기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거기 지수와 관련된 분위기가 나온다는 것들을 확인은 진시황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크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거 보고 그 정도만 약간 겉핥기식이지만 분위기가 이렇구나. 지금 시장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공부해야 될 대상은 섹터고 종목이고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또 조금 시장 대비해서 내 계좌 좀 못 쫓아갔다. 괜찮습니다. 또 한때 그런 적 있었죠. 저희가 저 PBR 종목들 막 갈 때 제가 얼굴이 좀 썩어가지고 얘기 들으면서 저 PBR이 대세인데 저는 그쪽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저는 더 압축시켜서 반도체로 몰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또 레벨업되고 또 반도체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네, 그 해당되는 섹터 후공정 또 저는 HBM으로 몰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게 맥이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맞게 되면 이제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도 확 살아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또 어려움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찐시황도 그렇고 시장을 보는데 가장 큰 맥은 시장에 맞는 전략, 시장에 맞는 주도 섹터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말씀드렸던 이제 매크로 지표들 한번 좀 분위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 좀 보고 게다가 종목들, 섹터들, 동향들 몇 개 좀 체크를 해보면서 마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일자가 3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 미국 시장이 반영이 안 된 매크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건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큰 추이는 그때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지금 세 가지 매크로 지표를 본다 그러면 3대 지표를 많이 보죠. 첫 번째가 달러화입니다. 달러가 어떤 식으로 변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변화인데 달러 인덱스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변화가 그랬습니다. 쭉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다시 강세로 가는 측면들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올해 2024년 들어서부터 그때 같은 경우는 이때 하락할 때 보면은 금리도 하락, 달러도 약세 이 두 가지로 갔었을 때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가장 호재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지수장이 그때 쭉 밀렸다가 이때 올랐을 때는 또 반대로 이때가 10월, 11월 때가 시장이 저점이었죠. 그러면 요거와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쯤 보게 되면 그때가 나왔던 게 2300선 부근에서 다시 쭉 2600선까지 쭉 올라왔던 요 기반이고 쭉 올라오다 보니까 좀 고민스러워요. 근데 그렇다고 강하진 않고 지난번 저항대 부근 쪽에서 한 104대 부근에서 더 못 가고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락이 나오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폭이 한 103점 중반에서 102대
중반대 가다 보니까 크지는 한 1%포인트 빠졌다고 하더라도 기조 자체가 최근 들어서 살아나는 한 104대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닌 여긴 저항이 컸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크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103대 밑으로 102대까지 들어와 줘야 좀 한국 시장은 새로운 고점 아니면 숨통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게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때 나왔던 흐름들 102대가 하향 이탈이 또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러면 달러 약세니까 워낙 강세로 갑니다. 워낙 강세로 갔었을 때 변화가 조금 더 좋고 이게 어떤 기반이냐. 워낙 강세에 이어가는 특징은 한국은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수출이 영향을 끼치죠. 그럼 수출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을 워낙 강세가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뭐 단순하게 여러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뭐 미국의 금리와의 격차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빼고 단순하게 보게 되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워낙 강세가 될 거야. 그럼 외국인들도 지금 왜 지금 작년에 뭐 7조 올해 뭐 거의 9조 10조 샀던 이유가 최근 들어서 한 15조 이상 매수를 했던 15조 더 되죠. 한 뭐 20조 가까이 됐던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이들은 달러 약세에 가서 워낙 강세로 갔었을 때 가만히 주식만 딱 사 좀 괜찮은 거 사놓고 안 사도 돼요. 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환차익을 뭉텅뭉텅 볼 수가 있는 구조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반도 그래서 베팅을 들어왔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2019년도, 20년도 당시에 유동성과 함께 주가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외국들이 뭉텅뭉텅 다 빠져가지고 다 매도해서 비중을 많이 줄였던 부분들이 좀 다시 채워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과정이 사이클과 수출 쪽에서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달러 약세로 가는데 거기다 추가로 102대까지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달러보다 그래서 원달러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이제 슬슬 반영을 하기 시작하죠. 한때 1,300원대 중반대 이게 넘어가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했었지만 예, 지금은 되게 이거 오래 걸렸어요. 이 박스권 보세요. 와, 한 두 달 가까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환율이. 그러다가 이제 박스권 하단부를 툭 깨고 내려갑니다. 1,320원대 초반까지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지지권 중에 하나죠. 박스가 레벨이 위로 한번 딱 올라갔고 그 박스가 레벨이 다운되는 과정. 그러면 1,320원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놀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1,320원 밑에서 뭐 1,300원대 이 정도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살짝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이때 그러면 특수를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자동차가 이거 환율 영향도 무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자동차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 반대로 보게 되면 워낙 강세로 간다. 워낙 강세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약간 뭐 내수나 아니면 뭐 유틸리티 아니면 뭐 항공 이런 쪽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항공은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직 그러면 환율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고 그러면 항공도 좋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같이 보시면서 레벨 다운이 들어가는지도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될 자리다.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내 증시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보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네,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과거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됐고요. 보니까 제 블로그에 올려주신 분들이 대표님 얘기한 것대로 따라했더니 수익률이 100%가 넘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시고 잘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아마 이제 호재에 대해서는 얘기는 이제 다 많이 하실 겁니다. 과연 지금부터 탄력이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 이게 관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탄력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나 자료 저도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TF 쪽에서 자금이 얼마나 들어와서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ETF 입장 쪽에서도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좋은데 새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보다 새로운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올려서 사야 되는데 올려서 사기가 싫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약간 속도 자금은 들어와도 이제 사긴 사겠지만은 약간 좀 그때 말씀드렸던 표현 4만 달러가 제가 이때도 들어왔었을 때 4만 달러 밑에 한번 들어올 것이다. 이런 때 이런 자리 쪽에서 사는 게 맞겠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ETF 승인 받아도 선물 총동원해서 좀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싸게 살려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6만 8천 달러 이상으로 가는 것보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때도 보게 되면 거의 어떤
몇 개월이 걸렸냐면은 약 한 2달 정도가 이렇게 좀 걸렸어요. 물론 반감기 들어오다 보니까 급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4월 달이죠. 그러면 3, 4월 달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들어오는 규모를 봤을 때는 잘 들어온다. 그러면은 싸게 살려고 웬만하면 좀 정책시켜놓고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좀 비트코인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좀 약간 4월달 앞두고 반감기 앞두고 조금 좀 출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그때 대관식이 맞겠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혹시나 지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엔 64,000달러대 요 기준으로 밑에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항상 또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는 비트코인보다 또 이더리움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잠깐 드렸죠. 더 강하죠. 이더리움이 나도 ETF 지금 10개 대기 우리도 해주세요. 왜 못 시켜요? 라고 하는데 ETF는 이제 지금 이더리움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이제 NF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NFT 같은 경우 토큰 이런 뭐 나만이 살 수 있는 토큰 이런 것들 나올 때 요거 결제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으로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통화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결제하고 약간 또 응용해서 통화의 수단 쪽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좀 성격이 달라요. 두 개가. 근데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들린 거는 제가 이더리움을 더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후속으로 따라갈 것 같다는 쪽은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이 더 나을 것 같다. 근데 이만큼 올랐으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때부터는 지금은 비트코인은 가격 많은 때 사고 이더리움은 조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쪽을 더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승인이 5월 달에 또 이것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변화가 비트코인만큼이나 또 강한 변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거를 좀 더 이용한다라는 쪽으로 역시 올해도 가상화폐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미리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와서 제가 뭐 이거 올라가니까 또 이거 털고 있네. 예,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런 댓글 그만 다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금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10년물 국제금리인데 한동안 저 고점에서 아이고 저거 언제 빠져라고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던 금리가 이제 다시 변화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달러와 똑같이 봤던 흐름들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신흥국이나 한국 증시 쪽에서는 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는 구간 쪽에서는 시장 안 좋죠. 떨어지는 구간 쪽에서는 돌아옵니다. 다시 반등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정체받았었는데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2670, 80 이 정도까지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물론 그 전에 외국인들이 막 사고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샀는데 지수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사고 뭐 삼성전자 이런 큰 거 안 움직이게 되면 그냥 지수는 정체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것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가는 경향들은 이때가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동 이쪽에선 미국은 우리는 어차피 AI 쪽으로 금리 됐고 AI 쪽으로 생산성 향상을 끌어올릴 테니까 우리 기업들 실적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실적 기대감 때문에 AI가 맞붙인 쪽으로만 쫙 달렸는데 이런 때 한국 증시 안 가잖아요. 금리 부담 때문에. 그러면 아니 한국 신흥국 쪽으로 왜 자금을 들여가? 그냥 차라리 그냥 채권 사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흥국 특히 못 간 신흥국 쪽의 입장 쪽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쪽에서 변화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4.35 이 정도까지 해서 더 들어가서 돌파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원형천정형 비슷하게 이렇게 빠져버리기 시작하죠. 요거는 더는 못 가겠는데 라는 느낌. 어차피 하반기 언제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받쳐 있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고 이제 다시 슬슬 발동을 거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그때 4.2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야 가장 좋다. 기준점이 4.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탈합니다. 지금은 4.088? 예. 4.1까지 깨졌습니다.
조금 좀 숨통이 트였죠. 이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좀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고점 시도 만들고 이렇게 빠졌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레벨 다운 과정들이 얼마큼 이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4대 초반대에서 4.0대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뭐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요 안쪽 레벨 쪽에서 4.0 밑으로 내려와서 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런 때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한국 증시의 특성상 성장주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즉 성장주의 기반 물론 그 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주가가 강할 때도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저 PBR 쪽이 좀 대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강했어서 약간 가치주 성격들이죠. 이런 게 강했지만 지금은 성장주 개념들이 조금 더 좀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때부터는 지금 봐야 될 게 바이오, 네 그리고 또 물론 많이 올른 종목들 빼고 나머지가 이제 보강되는 과정들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2차 전지도 에코프로 빼고 나머지만 가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 간에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은 현상들. 그러니까 섹터의 이 성장주에 대한 개념 싣고 같이 어떤 버무려서 움직일 수 있는 변화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게 플랫폼 쪽이죠. 플랫폼인데 네이버는 조금 중국의 역습을 통해서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 플랫폼 그리고 또 게임 이런 것들 게임 쪽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이오는 먼저 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알테오젠 효과가 좀 강한 쪽에서 나머지 뭐 그동안에 추세 맞췄던 HLB, 뭐 셀트리온 제약,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약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는 큰 종목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서서히 좀 확대되는 경향들 이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전지는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만 안 가는데 나머지 쪽 요즘 새로운 성장에 대한 개념들 전구체 쪽들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과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그동안에 갔던 거 말고 나머지들이 이제 슥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나올 것들 이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플랫폼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 오히려 이거 외국인들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변화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카카오 쪽이라면 뭐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페이 뭐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올 수가 있는 구간들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게임 이쪽도 보시되 제일 중요한 게 크래프톤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이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W 게임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 쪽에서 가장 뭐 낮다 보니까 저 PBR 개념 쪽의 게임들로 맞추게 되면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뭐 P2E 관련된 쪽이 다시 가상화폐 움직임과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 뭐 STO 쪽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볼만한 쪽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또 고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종목들 턴하는 것들 보면서 바닥 찍고 돌아간다 그럴 때 트레이딩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래서 금리를 보는 거죠. 저희가 시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장주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변화들도 같이 가시면서 한 번쯤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요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유가입니다. 유가 동향 보게 되면 다시 슬금슬금 네, 지난번 80달러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오면서 다시 고개를 싹 들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자 80달러 문 열어라고 지금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플렉 삼각 수렴 깃발 패턴으로 딱 팔락팔락 거리는 쪽에서 이 정점에 와 있죠. 근데 아직 최근에 거래량 보고 같이 보게 되면 아직 다이버전스 움직임과 함께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쪽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공급 사이드 쪽에서는 자꾸 이제 다시 우리 연장한다 오페크 쪽 뭐 공급 축소한 거 연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가격 되다 보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이걸 잘 안 지킵니다. 이게 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뭐 회원 간에 뭐 니들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도 그랬잖아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쪽에서 그렇게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유가에서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트럼프 형님, 네, 이분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 뭐 나옵니까? 뭐 전통 제조업체
그리고 또 유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화석연료 쪽에 무게를 두면서 나오는 쪽들.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이 그렇게 지금 정유사 쪽을 매수가 계속 비중을 확대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건 뭐 그냥 이제 그럴 거보다 나는 확실하게 뭐 가치주 쪽에 워낙 기반이 갖춘 분이시고 거기다 지금 상황들을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로 열어서 위에 안착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은 그럴 개연성도 있겠지만 공급 가능성 얘기나 수요 가능성 얘기 나오게 되면 수요에 대한 기반들이 그렇게 확 늘어설까? 그러면 이제 중국이 확 돌아서면서 뭔가 이제 우리 간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딱 뚫어서 돌파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0달러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들어왔다가 여기서 멈칫해서 좀 멈췄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를 가장 좋아하는 거는 지금 벌써 미국이 원유 수출국으로 바뀐 입장 쪽에서 그렇다고 유가가 빠지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쪽에서는 또 좀 원유를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물가 또 올라갔다. 이거 조금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라인 쪽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박스권이죠. 박스권 안쪽에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위쪽으로 탁 튀는 거는 오히려 박스권 상단부 돌파가 아니라 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과정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가게 되면 요 정도 82달러 된 정도까지는 열어놓긴 하겠는데 그 이상으로 추세 맞춰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동향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매크로 지표들 몇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국내 증시는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는 여기서 중요한 단계 이런 레벨을 크로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딱 지지권을 만들어 놓고 다시 저 위쪽을 열려고 시도하는데 위쪽이 그렇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시원하게 열어주지 않고 이게 2680선 85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좀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지금 자리가 저점은 살짝 위로 맞추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쪽은 해놓고 약간 저점이 살짝 높은 박스권 이게 뭡니까? 다른 나라는 시원하게 갔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항대가 2685 위쪽으로는 밑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2620, 2630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2630에서 20 정도 밑에 지지권 이쪽도 큰 폭의 외국인들의 변화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렇게 크게 이탈은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시장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저거 어떻게 열까?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아마 주가를 보게 되면 연봉으로 볼게요. 올해 시작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거의 고가 부근 작년에 고가 부근에서 시작했고 쭉 빠졌다가 지금 돌아온 자리입니다. 그러면 올해 오른 게 없어요. 지금 3개월 됐는데 다른 증시는 다 뭐 여기가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오른 게 없습니다. 이런 쪽에서 하나 변화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외국인들이 한 7조 넘게 샀고 올해도 한 뭐 10조 가까이 샀다라고 되면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많이 산 입장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입장은 주가가 빠지는 걸 원할까요? 뭐 변동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걸 갖고 그대로 밀고 가는 걸 좋아할까요? 여기가 해답이겠죠. 지수는 그대로 그러면은 아마 요 산 걸 가지고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게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그냥 묶어놓고 환율만 떨어지를 기다리게 된다고 해서 그 환 차익만 본다고 해서 그렇게 뭐 한 17조, 15조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은 외국인 수입과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아직은 위쪽이 더 맞다라고 대응하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계속 시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시도가 들어가서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상으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종목이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는 이거만 안 갔어요. 시가총액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종목들의 구분을 쭉 하게 되면은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안 간 종목들이 삼성, 하이닉스 뭐 저 윗자리 거의 뭐 미국의 기술주와 함께 같이 간 종목이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막 돌리려고 한 자리, 뭐 물론 안 갔던 종목이긴 하지만, 근데 그밖에 뭐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지금 분위기는 위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자만 묶어놓고 가지마 이래놓고 나머지 종목들이 쫙 갔던 이런 케이스죠. 그 중에서 또 저 PBR 쪽이 상대적으로 쫙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삼성전자에 안 가고 나머지만 가지고 쭉 움직였다 그러면 시총이 400조가 되는 회사 남겨놓고 나머지 뭐 100조짜리 그리고 또 50조짜리 이런 것들이 나머지가 쭉 보강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커버하고 나오는 상황들이죠. 결론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지수가 다음 자리로 갑니다. 나머지 가만히 있고 삼성전자만 간다고 해도 지수는 레벨업합니다. 이런 과정들이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어떤 구조냐면 구조가 딱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들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못 가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종목들 가지고 쫙 하고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움직였던 거 HLB 많이 갔죠? 알테오젠 많이 갔죠? 벌써 에코프로 BM이 빠진다라고 코스피로 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HLB도 물론 빠질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있고 알테오젠 2위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들이죠. 알테오젠은 아마 그것까지 있을 겁니다. MSCI 5월달 편입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또 패시브 자금 들어올 거고 그런 쪽에서 많이 올랐지만 오른 거에 따른 출렁임은 좀 있을 겁니다. 있지만 아마 수급적인 변화나 흐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들 바이오 쪽이 알테오젠 들어오고 셀트리온제약 들어오는데 나머지 쪽이 이제 HPSP, 뭐 리노공업,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또 중요한 반도체 종목들의 3대장들이 또 고개를 딱 들고 있겠죠. 이쪽 한 단계 레벨업돼서 계속 가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 쪽으로 맞춘다. 그러면은 2차전지는 위에 딱 대기하고 있는데 바이오 쪽들 소부장들이 다시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맞춰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꽤 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서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핵심이 그겁니다. 반도체는 주축. 근데 삼성전자만 가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보고 2차전지도 지금 분위기로 보면 먼저 올랐던 거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안 가는데 에코프로만 가면 지수 올라갑니다. 지금 단계 쪽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나머지 쪽에서 엔캠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뭔가를 지금 시장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을 봐야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 개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쫓아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잘못 사게 되면은 레벨이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내 매수 단가 또 고점에서 딱 묶여버립니다. 전지 전고체는 패스, 나머지 종목들 쪽에서 계속 수단매가 들어가면서 요즘 같은 쪽은 또 장비 쪽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장비는 잘 안 하지만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2차전지의 섹터의 수단매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바이오 쪽은 어차피 성장주 개념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있겠지만은 알테오전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 이제 속속 들여서 동참 이런 분위기 쪽. 근데 이거는 바이오 쪽은 매매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테오전처럼 나도 그렇게 갈 거야라고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흐름들은 많이 성과를 내서 끌고 가는 종목들 아니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웬만하면은 큰 그림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웬만하면 짧게 끊어가세요. 그게 더 건강에 좋고 매매에 좋습니다. 바이오주 짧게 끊으라. 뭘 해야 됩니까? 분봉 보셔야 되겠죠. 분봉도 같이 보시면서 자리들 맞춰가시는 걸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 잘 대응이 안 되신다, 이렇게 짧게 끊는 거 못한다 그러면 남들이 바이오 한다고 해도 바이오 사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대응 능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알테오젠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고 거기서 이제 성과를 보여줬던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쪽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정도까지만 그렇게만 흐름 보고 성과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들이 끌고 올라간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는데 들어가게 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은 요거 가지고 또 고개 막 들면서 어떤 때는 반도체가 셌으면은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또 그 축 차지하고 움직이는데 그 빈자리는 또 바이오가 들어오고 요 세 가지가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흐름들 찾아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 큰 흐름과 매크로 지표와 그리고 또 종목들의 흐름들까지 살짝 또 보강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일주일 내내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아쉽긴 해요. 저도 또 급하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해야 될 것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또 종목 얘기들 좀 강조를 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또 미국 종목 한번 이번 주에 뭐 앨범을 가지고도 이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뭐 다른 종목 찾다가 보니까 얘기를 못 드다 보니까 오해도 좀 사고 그런 측면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20분 안에 장 시작 전입니다. 또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릴 종목들 말씀드리고 섹터의 흐름들 말씀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그때 맞춰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시장 분위기는 아직 외국인 수급이나 변화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실망할 단계는 아닌데 어떻게 고점을 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흐름들 대응해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찐시황 짧지만 굵고 강하게 짜투리 시간을 써서 PD님도 좋으시고 저도 좋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도 어떤 섹터 쪽이나 만만치 않게 움직임들 강해질 겁니다. 근데 특히 새롭게 나오는 섹터들은 한번 또 공부해 보시고 되겠다 싶으면 들어가시되 너무 막 올라간 고점 자리에서 대응하시진 말자라고 보시고 갔다가 내려온 자리 이런 쪽에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를 보시면서 찾아가는 모습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같이 아침에 7시 20분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